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서울대 인공지능 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이 표절이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이 연구팀은요, 서울대 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 연구팀인데요. 이들이 논문을 제출한 학술대회는 CVPR2022,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이라는 이 영어 알파벳의 약자인데요. 여기가 AI하고 머신러닝 분야의 세계 최고 학회로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서울대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이 학술대회에 신경망 확률 미분 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연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이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23일 전 세계 연구자들 앞에서 공식 발표가 됐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발표 다음 날인 24일 표절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이 논문에는 인용 표시도 없이 여러 문장과 수식들이 다른 논문들과 똑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2018년 미국 버클리대 논문과 2019년 캐나다 토론토대 논문, 또 2021년 카이스트 논문 등 이 베낀 논문이 10편 안팎에 이렇습니다. 이 표절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해당 학회는 논문 철회 의사를 밝혔고 이후 제1저자인 김모 연구원과 공동 저자 3명이 표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특히 제1저자인 이 김모 씨는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떠한 변명도 없이 모든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서울대학교는 총장 직권으로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열고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해당 논문의 공저자들 가운데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한 건데요. 이 또 다른 문제로 또 꼽히는 게 공저자의 현 과기정통부 장관인 이종호 장관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네. 이번 서울대 조사는 빠르면 60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울대는 이 조사가 제대로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등의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연구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표절이잖아요. 네.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올 초 이 대형 산불이 사실 많이 나면서 이 산불이 난 이후 이 산불 피해지의 산림 복원은 또 어떻게 해야 네.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산림 복원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 복원과 자연 복원입니다. 인공 복원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무를 베어내고 새 묘목을 심는 방법이고요. 예. 자연 복원은 말 그대로 산불 피해지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산림이 복원될 수 있도록 두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방법으로 산림을 복원해야 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먼저 이 자연 복원의 경우는요, 생태계 조성이 좋고 또 예산도 필요 없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당연히 자연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면 인공 복원의 장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원하는 목재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 사유림의 경우는 산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 복원이 조금 더 우선되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현행법상 산불 피해지 복원을 인공 복원을 해야지만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이 울진 산불 피해지에서는 최근 대규모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자연 복원을 늘리려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이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제도는 생태계 우수 지역이나 보호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 보전이나 증진 활동을 하게 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직 산불 피해지에는 이 제도가 적용이 되진 않지만 만약에 제도 도입이 가능해지면 자연 복원을 했을 때도 산주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자연 복원을 선택하는 산주도 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산불 예방만큼 산불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합의점을 얼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3위 소식은 장마 관련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올해 장마는 좀 예년과는 다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선 장마철임에도 강원도 강릉의 경우는 푹푹 찌는 찜통 날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네. 최저 기온이 30.1도를 기록해서 열대야를 넘어선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6월에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건 기상 관측사상 처음이라고 네. 하는데요. 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태풍급의 강풍도 굉장히 몰아쳤습니다. 설악산에는 초속 37.7m의 강풍이 불었고 서울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됐다고 해요. 네. 또 중부지방에서는 낮 동안은 흐린 날씨만 계속 이어지다가 밤에 야행성 폭우, 완전히 엄청 많은 비가 쏟아지는 야행성 네.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많았거든요. 이런 이상한 장마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때이른 확장이라고 합니다. 예. 덥고 습한 공기가 한 달이나 일찍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무더위에 습도도 높은 상황이 생긴 거죠. 이런 이상한 장마를 만든 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장마 형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호우 대비 꼭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같이 당부했습니다. 예. 사실 산불 영향으로 지금 집안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네, 특히 산사태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자, 2위 소식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죠. 스카이코비원이 품목 허가를 받아서 국산 1호 백신이 됐습니다. 이 백신은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일부를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서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백신 중에서는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백신이 이제 단백질 재조합 방식이잖아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방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이 스카이코비1 백신은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되고요. 예. 영상 2에서 8도 냉장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mRNA 백신과 달리 관리도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임상 3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중화항체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이 형성되는 어떤 효과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백신에 있어서 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하나가 사실 부작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이상 반응이 한 13%가량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조군과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백신은 1차와 2차 접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예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1차 접종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한 87%가 완료한 상태니까 사실 맞아야 할 사람, 맞을 사람은 거의 다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미접종자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에 이어서 백신까지 승인되었다는 소식이었네요. 네.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소식 1위는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죠. 예. 누리호가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성능 검증 위성 역시 교신에 성공하면서 누리호의 발사는 완벽한 성공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 성능 검증 위성에 4개의 큐브 위성이 실려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네. 그중에 조선대가 개발한 큐브 위성이 지난 29일 첫 사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양방향 교신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이 과기정통부는 큐브 위성 첫 사출 영상으로 봤을 때 이 조선대가 개발한 큐브 위성이 당초 예상보다 한 2~3배 빠르게 회전 중이어서 자세 불안정의 이유로 양방향 교신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네. 했습니다. 오늘은 카이스트가 개발한 큐브 위성이 사출될 예정이고 또 3일엔 서울대, 5일엔 연세대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이 차례로 사출될 예정인데요. 예. 이 사실 큐브 위성은 교육용 목적의 초소형 위성이기 때문에 일반 실용 위성과 달리 교신 성공률이 원래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네. 크기가 또 작다 보니까 우주 방사선 등 외부로부터 위성을 보호할 장비가 충분하지 않고 또 실패할 경우 원인 파악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과기정통부는 큐브 위성이 인재 육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 누리호 발사가 앞으로 4번 반복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큐브 위성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오는 5일 이후 4개의 큐브 위성 사출을 모두 마치면 성능 검증 위성은 원래 실려 있는 발열 전지와 S밴드 안테나 등 이 설비가 실제 우주 환경에서 설계한 대로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검증을 시작하는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위성들을 만든 대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잖아요. 실패든 성공이든 앞으로도 큐브 위성을 쏘아올릴 기회를 준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